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이 계속돼서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선고된 11호, 12호, 13호 판결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호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원에서 2023년 11월 21일 선고된 사건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서울시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에서 공사 현장 지하 3층 환기구 개구부에 있는 문과 문틀 도장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또는 안전대 거리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약 5.8m 아래인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선고 결과를 보면 경영 책임자인 B건설사 대표이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건설사 법인에게는 5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와 건설사 법인만이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보통 건설 현장의 경우 현장 소장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같이 받는데 이 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현장 소장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지적했지만 현장 소장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2024년 4월 29일 해당 사건의 2심이 선고되었는데 법원은 건설사와 검찰 측의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중대재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어떠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 방호 조치 미실시로 인한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안전대 미지급, 안전대 거리 미설치를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되고 또 이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거리를 설치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서 약 5.8m 아래 지하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개구부란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채광이나 환기, 통풍을 위한 장치를 뜻하고 출입문이나 창문도 개구부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 건설 현장에 있는 일종의 구멍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추락 위험이 상당히 높고 또 사고 발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 또는 안전난간 설치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호 판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12월 21일 선고된 사건입니다. 2022년 3월 25일 부산의 업무시설 공사 현장 내에 주차타워 지하에서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이주 근로자가 이 3톤이 넘는 무게의 차량 운반기 리프트가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어서 선고 결과를 보면 경영 책임자인 원청건설사 대표이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원청건설사 법인에게는 5천만 원의 벌금이, 하청업체 법인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징역 4개월, 하청업체의 단열재 부착 작업팀 작업반장은 금고 4개월을 선고받고 이들 모두는 집행유예로 되었습니다. 해당 중대재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어떠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설비 내부에는 이제 차량 운반기 리프트, 균형추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을 방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호 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해서 신호 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차량 운반기를 조작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먼저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고 운전할 때 신호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위험한 건설 기계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이때 이제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 그 신호 방법에 따라 운전할 수 있도록 신호수를 정해야 합니다. 또 이와 유사한 직무로 작업 지휘자도 있는데요. 이는 신호수와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작업 지휘자는 작업 계획서 상에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서 부적절한 작업 절차나 수행 방법을 좀 방지하고 임의 작업자 출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건설 기계나 차량 기계, 기계 운전 작업할 때는 이 별도의 신호에 따라 이제 유도하는 자와 작업이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지휘자를 각각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3호 판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16일 선고된 사건입니다. 2022년 3월 30 경산시 골판지 제조업 회사의 기계설비 운전원이 골판지 가공기계의 회전축에 이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작업복이 회전축 사이에 말려 들어가면서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선고 결과를 보면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법인에게는 8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씨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는 이 기계 가동 중 정비 작업과 관련한 협착 사고가 5회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정비 작업을 하던 비골 편면기는 이 방호 장치를 해제한 이후 재설치하지 않아서 약 한 달간 회전축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윤활유 주입 장소 주변은 바닥에 떨어진 윤활유, 증기, 분진 등으로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회전축이 있는 이 편면기를 이용하여 골판지 가공 작업을 하거나 윤활유 주입 등 이 정비 작업을 할 때 편면기의 회전축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작업복이 감겨 위험이 처할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의 회전축 등 이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 덮개,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해야 하고 기계로 인한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이 공작 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등 그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서 이제 실시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작업복이 회전축 등에 감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는 기계의 운전이 정지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는 등 이 기계로 인한 근로자의 협착 위험을 예방 제거하는 안전 조치를 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9호 판결 분석을 할 때도 강조한 바 있듯이 이 기계의 회전축이라던가 아니면은 컨베이어 벨트라던가 이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 덮개나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 설치한 방호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방호 장치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기계의 정비나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이런 조정 작업 등 할 때는 이 기계의 운전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기계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작업을 수행을 한다면 안전상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11호, 그리고 제12호, 제13호 판결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떤 부분이 문제되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 영상 업데이트도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